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허성민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희가 주제부터 화면으로 공개할 텐데요. 앞서서 살짝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저희 주제는요. 8월 증시 좀 미리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되는지 참 이번 주 보내면서 많이들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최근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현 시점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진단부터 받아볼게요. 사실 국내 증시나 지금 해외 증시나 모두 이제 테크니컬 이제 기술적 관점이죠. 네. 차트 이제 쉽게 말하면 차트의 이제 인딕 지표만 보고 판단을 하자면 사실 되게 과열된 국면인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올라온 것도 있고 조정을 좀 못 받기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했죠. 얼마 전에 좀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코스닥을 제외하고 일단은 지금까지 평균적인 추이를 보면 좀 역사적인 수준으로 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변곡점 탐색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이 시점이면 이제 인버스 ETF에 투자할 시점이 아닌가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과거에 또 이제 작년도 마찬가지로 한창 이제 침체 우려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작년 10월쯤이었죠. 그리고 연초부터도 그런 우려가 올라오는 시점에 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인버스 ETF에 되게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다만 그때 좀 많이 데이셨죠. 근데 그럼 이제 변곡점을 탐색하는데 지금은 정말 과열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또 많이 하실 텐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퀀트적인 관점이 퀀트는 뭐 다른 건 아니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몇 개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변곡점 탐색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최근에 오른 업종이나 지금 실적 개선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이 어디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이제 상승할 경기가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 때 좋아지는 업종들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조선, 네, 조선, 기계? 이제 반도체 네. 이렇게 딱 직감적으로 아마 와닿으실 거예요. 이 업종들은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에서 많이 오르는 업종들이고 그리고 실적도 그거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거 플러스로 지금은 사실 실적 자체로만 보면 2분기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당연히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입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2분기 실적 자체는요. 그렇게 다들 뭐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방어를 잘 했다에 시장이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고 네. 그럼 바닥이 어디냐에 지금 시장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그게 3분기로 지금 많이 기대를 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올해가 아니라 2024년 내년에 훨씬 더 많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전제는 뭘까요? 경기 민감주가 그러면 반도체 주로 이제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 그쵸. 반도체 이런 제조업 위반 이제 위주의 종목들인데 그러면 이제 많은 개미 투자자들 분들께서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대표주들이 조금 주도해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를 많이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면 결국에는 실적뿐만이 아니라 경기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경기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 실적은 결국에 경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럼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한다면 네. 이거는 좀 엇갈릴 수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는 있긴 합니다. 이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대신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제가 확인한 부분인데 지금 많은 이제 미국의 좀 저명하신 그런 월스트리트뿐만 아니라 교수분들께서도 좀 침체에 대한 그 위험성을 조금 낮추고 있어요. 침체 확률을 지금 소폭 낮추면서 뭐 뉴스에서 제가 보고 30% 기존에는 70% 했는데 지금 30%까지 낮췄다. 그러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적어졌다는 거,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가 지금 되게 적어지고 우리가 이런 우려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을 위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경기 침체 확률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그런 저명하신 분들이 했던 모델링처럼 저도 이제 따로 모델링을 따로 할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하는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그 확률에 가장 큰 이제 영향을 끼치는 지표가 일단 대출률이죠. 딱 직관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대출률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금융시장에 어느 정도 타격이 생겼을 때 그때 금융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플러스로 중요한 게 소비심리입니다. 소비심리가 단기적인 예측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1에서 한 4개월, 5개월 내에서 만약에 소비심리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지금 시점에서는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기준으로 소비 심리, 우리나라도 소비 심리가 좀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정말 강하게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2에서 한 5개월 정도의 텀을 가지고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하반기까지는 실적에 대한 이제 경기에 대한 하강 우려는 조금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반기까지는 경기 민감 업종에 이제 베팅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벗어나고 있는 게 맞기 네. 때문에, 대신 지금 대출률 자체는 슬슬 증가하는 추세예요. 대신 대출률이 어느 정도 시차에 이 침체 예측에 유용하냐고 하면 한 12개월 정도의 네. 시차를 두고는 예측에 유용합니다. 근데 대출률이 슬슬 이제 상승하는 추세이고, 미국 기준의 데이터로 확인을 하면 이제 연체율 자체도 되게 슬슬 이제 높아지는 추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꾸준히 트래킹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의 반응이나, 제가 또 시장의 반응도 따로 체크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시장의 상태는 사실 채권 시장은 아직도 이제 좀 경계 국면이 있긴 한데, 시장은 이제 증시만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물론 네. 코스닥이 좀 급락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 만약에 이 경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좀 보장돼 있다면 이 정도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크게 걱정할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래도 투자한다면 경기 민감 쪽에 대한 투자 유효하다라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주셨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답변 들으면서 실적이란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2분기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부진한 실적을 보고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언제쯤 반등 노려볼 수 있을까요? 반등 자체는 아마 3분기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바로 겁니다. 3분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지표 자체가 많이들 보시는 게 결국에는 제조업 자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비용 절감이죠. 네. 물론 이제 IT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IT 기업들은 단순히 이제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이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증시가 제조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의 문제가 좀 매크로 이제 경제 영역에 많이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이들 보시는 게 보통 이제 PPI, CPI 스프레드를 많이 보십니다. 이제 PPI는 뭐냐면 이제 생산 물가죠. 네. 그리고 CPI 물가는 이제 소비자 물가인데, 결국 PPI, CPI 스프레드 자체가 지금 음의 영역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상 제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가격 부담을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상황. 플러스로 지금 유가 자체가 얼마 전에 좀 살짝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길이에 따라서 지금 오르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유가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계속 유지를 했다가 연초부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럼 어느 정도 낮은 레벨을 이제 상반기에 유지를 했다는 뜻인데, 이게 반영되는 데에는 실제로 시차가 생깁니다. 제조업 이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유가 이제 석유 같은 것을 이제 원자재를 사용을 할 때 이제 당장 그 가격에 체결을 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선물을 쓰죠. 3개월, 6개월 간격으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을 미리 체결해서 사오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낮은 가격이 유지되는데 이게 실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필요하고, 시차가 반영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2분기에도 물론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네.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비용 절감 측면에서 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좀 커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3분기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퀀트 여러 가지 자료, 지표들을 보잖아요. 네네. 퀀트로 본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국인과 개인의 이 팽팽한 대치도 최근에 많잖아요. 네네, 이거는 제가 이게 사실 제가 네.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하시는 말씀이죠. 이게 사실 개미의 이제 수급 자체는 반대 지표로 보는 게 맞긴 합니다. 이게 제가 모델링을 따로 할 때 이제 거래량, 이제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조금 이게 수급에 따라, 그러니까 주체별 수급이 이게 어떤 주체의 수급이 이제 코스피 상승이나 하락에 영향을 끼치느냐를 제가 점검을 해보면, 사실상 이제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개미의 수급이 플러스면 오히려 지수의 방향성 아래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걸 지금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되게 나타나긴 하는데, 코스닥은 지금 에코프로 좀 쏠림 종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개미들이 슬슬 이제 약간 심리가 전환되면서 이제 매도로 좀 접근하기도 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이제 반대로 이제 사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는 호재죠. 네, 개미들이 오히려 팔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이제 투매까지는 나타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코스닥 급락 관련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네.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받쳐준다는 뜻 자체가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외국인 수급이 받쳐준다. 네네. 하향 안정화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네. 부분을 포인트로 잘 잡고 수급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퀀트 자체가 어떤 지표나 어떤 결과물, 어떤 숫자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보니까 딥러닝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단기 타이밍 퀀트를 통해서 이 매도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조금 고빈도 매매인데 오. 사실 데일리 스윙이죠. 네. 이제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데일리 스윙 전략인 건데 예를 들어 오늘 사서 뭐 일주일 뒤에 팔거나 네. 뭐 9일 뒤에 파거나 아니면 오늘 이제 인버스 ETF를 사서 뭐 일주일 뒤에 팔거나 이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제가 모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이제 채널을 통해서 좀 송부를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어떤 컨셉이냐 하냐면 말 그대로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이 나면 다음날 이제 시가로 진입을 해서 매수를 하거나 뭐 이제 매매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이걸 제가 만든 이유는 사실 이거 그대로 매매를 하자가 아니라 네. 만약에 이제 제가 급락 국면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찾고 있어요. 저도 언제부터 정말 지수가 이제 충분히 올랐으니까 부담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하락을 할까 그 변곡점을 탐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시장에 대한 그런 반응을 어느 정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 지표를 채권과 주식시장을 따로 봅니다. 네. 채권 자체는 아직도 경계 국면에 위치를 한 반면에 주식시장은 지금 소폭 완화가 됐어요. 근데 과거 시스템 리스크 급락 국면에서 어떤 양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경계 국면에 진입을 했을 때 그때 급락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제가 이제 사실 급락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점에서 반등하는 걸 잡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병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까 그 말씀드린 매매 모델을 같이 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식과 채권 모두 경계 국면, 그래서 위험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마켓 타이밍 모델이 매도 시그널로 이제 매도 시그널을 이제 보이고 있다 한다면 그때는 시스템 리스크 이제 위험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방에 대한 좀 해지를 할 필요가 있는 네.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채권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계 국면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데 주식 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화 국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급락에 대한 대비는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네. 과거 모든 국면에서 위험 국면에 어느 정도 머무르다 하락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이제 패턴을 다 보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경기도 오히려 펀더멘털적으로 지지가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장의 반응도 지금 어느 정도 과도한 면은 있지만 오히려 펀더멘털적으로 따져봤을 때 과열된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딥러닝까지 넘나드는 퀀트 전문가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궁금합니다. 그러면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들 어떤 쪽이 있을까요? 어디로 네. 보세요?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따로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네, 이거는 이제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쓰는 지표가 뭐냐면 이제 사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제가 이제 몇몇 좀 유명하신 트레이더 분들의 이제 그런 전략을 봤는데 네. 직접 애널리스트 분들의 그런 그 전망치를 다 따오더라고요. 정말 정밀하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애널리스트가 정확도가 높았느냐까지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전에 실적에 대한 전망을 되게 잘했던 분들이면은 그분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더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인지를 체크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방법을 좀 차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실적에 대한 전망을 조금 더 정확하게 했던 분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조금 더 뒀을 때 실적이 전반적인 시장보다 만약에 그런 가중치를 든 실적의 전망치가 더 높게 나타나면 그걸 약간 서프라이즈 이제 나타나기 쉬운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기 이미지를 같이 좀 가져와 봤는데 저 중에서도 이제 약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민감 업종 위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턴어라운드 지금 이제 실적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사실 턴어라운드 종목 자체가 투자를 실제로 집행을 했을 때 항상 좋은 실적을 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되게 변동성이 오히려 커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성과가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좀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터링을 하셔서 실적 개선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되 경기 민감 업종에 속해 있고
어느 정도 실적 개선이 플러스까지 이루어진 기업들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퀀트 전문가와 저희가 함께 시장 예측도 해봤고요. 그 예측으로 실적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들까지 확인했습니다. 허성민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